수태양 소장경은 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몸 뒤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간 만큼 몸의 상부 지역이 수태양 소장경의 지배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어, 그 그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장상적으로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장과 정상적으로 이제 내속어 관계, 그러니까 안쪽과의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경맥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맥도를 보면 지금 말했던 특징에 따라서 몸의 인체 뒷면을 염두에 두고 자세를 취하고 경맥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려고 경맥도를 만들었을까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여기 그려진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요.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은 또 다른 이야기, 마왕태 의서에 드러나는 수태양 소장경맥에 대한 흔적을 경맥이라는 용어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수태양 소장경은 어깨와 관련된 경맥이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깨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리적으로 어깨 질환을 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특징에서 의료적 경험이 축적되고 대표된 경맥이라고 하는 것이 수태양 소장경이라는 것이죠. 그 후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내장 기관과 연결고리를 통해서 소장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결국 황제내경 영추에 와서 이제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먼저 떠올리시고요. 예. 마왕태 의서 수태양 소장경에 관련한 표현인데 족비 11맥구경과 음양 11맥구경에서 각각 등장하는 이 수태양 경맥에 대한 표현은 옛사람들은 수보다는 비라는 팔비자, 위팔비자를 써서 비태음 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음양 11맥구경에서는 오히려 견맥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맥의 분포 부위는 주로 새끼손가락 공간에서 아래팔, 위팔의 뒤쪽, 가쪽 영역, 그러니까 아래팔에서는 좌뼈 뒤쪽, 위팔에서는 위팔 뒤쪽, 위팔뼈 뒤쪽, 그러니까 위팔 세갈래근 영역 공간, 그리고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목,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눈초리 영역 쪽으로 분포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마왕태 의서의 표현은 영추 경맥편에 내려와서는 결분을 통해서 심장과 위정관을 통해서 소장으로 연락되는 걸로 또 발전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발전된 양상이 실질적으로 임상적 의의를 지니는지를 평가해서 이러한 유주 분포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게 한결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질문이자 의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임상적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경맥병우인데 경맥병우의 대표적인 것이 경맥에서는 시동병, 소생병, 락맥에서는 락맥병우, 그리고 이제 경근에서는 경근병우, 크게 네 가지의 패턴으로 경맥과 관련한 병우들을 우리가 고전문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 그 중에 시동병을 언급을 해보면 목구멍이 아프고 턱이 붓고 고개를 돌릴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내용들, 약간 치과적인 측면, 이비인후과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어깨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통증, 팔이 부러질 듯한 통증을 통한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증 모델들 안에 사실은 우리가 몸통 속에 있는 내장 관련 질환들이 시동병에 드러나지 않는 만큼 수태양 소장경에 관련된 병우에 소장을 비롯한 위장관 병우는 뚜렷하지 않구나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생병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주 분포를 어디까지 위주로 해서 병우를 형성한가 보면은 귀, 눈, 뺨, 그 다음에 목, 어깨, 그 다음에 팔의 바깥쪽 영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생병도 시동병과 유사한 범위 안에서 유주분포와 관련된 병증을 소개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몸통 속에 있는 심소장에 관련된 병우라고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맥에 따라서 눈이 노랗게 들린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병우들은 다른 경맥의 병우에도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왜 이것이 중복되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기보다는 같은 눈의 부위에서도 이러한 병을 수태양경의 병으로 포함할지 아니면 수양명경의 병으로 볼지 아니면 족태음의 병으로 수소음의 병으로 보게 될지는 그 병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비교해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이 점차 동일한 부위의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다른 병증 모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수태양 소장경맥에서의 시동병, 소생병은 위장관을 포함한 내장기관에 대한 병증은 뚜렷하지 않더라. 오히려 외과적인 측면,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의 징후들이 오히려 더 강조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이미 여러분이 수양명 대장경맥도 이런 유사한 모습을 띄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수양명 대장경맥의 경맥 병우들은 목과 치과를 위주로 하는 병우에 특징지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태양 소장 경맥은 주로 어깨를 중심으로 하는 이비인후과적인 경맥, 수양명 대장경맥의 경맥 병우는 치과를 중심으로 하는 이비인후과적인 경맥이라고 분류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러한 수태양 소장 경맥의 유주 분포를 고려하면서 영추 경맥변에서 발전 진화된 최종적인 경맥의 유주 분포를 비교해 보길 바래요. 일단 수태양 소장 경맥의 유주 분포의 방식은 소문의 연기 편을 고려한 연기 순환의 구조에 따라서 새끼손가락 영역에서 몸통 쪽으로 향하는 구심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결국은 연기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경기의 패턴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순환의 고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원심성과 구심성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인체를 한 바퀴 도는 듯한 모습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오늘날 황제내경의 경맥들의 유주 분포들의 표현 방식이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념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태양 소장 경맥의 경기는 이렇게만 흘러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흘러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소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경맥에서의 치료적 목적, 진단과 치료적 목적에서 합리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럼 소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정보의 이동이죠. 네, 정보의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정보를 원위 부위 아니면 또 다른 연관된 장부나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러한 정보의 이동과 관련된 생리학적인 패턴들은 여러분이 이미 양방생리나 다양한 현대 의과학에서 여러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보면 정보의 이동을 한약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경락은 바로 이러한 정보의 이동을 나름 임상 경험 체계 속에서 찾고자 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왜 정보의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자침을 통해서 얻어진 자극량이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단지 국소 질환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원위 부위에 아니면 전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면 결국은 치료의 매개 물질이 결국은 저는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흐름들을 옛날 사람들은 연기의 흐름, 위기의 흐름 등등으로 표현을 했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경맥의 유주 분포를 이해해 보면 되는데 이러한 유주 분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죠? 어떤 공간적 분포를 통해서 이런 유주 분포가 형성되고 있는가와 그리고 그 유주 분포와 관련한 영역 안에서의 경맥병호는 일치하는 건가 아니면 경맥병호가 등장하지 않은 유주 분포는 존재하는가를 잘 구분해야 여러분이 이러한 경락의 실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부터 7까지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영축 경맥편의 문장들은 의서에 나타나는 경맥병호의 분포 영역하고 많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오히려 일부분은 경맥병호라는 패턴 안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8번의 표현을 보면 이 8번의 표현은 단순히 수태양 소장경을 관념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 떠오르는가요? 바로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같이 형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구멍, 예, 인두에서 가로막을 따라 뚫고 내려가는 게 뭘까요? 그거는 기관지도 있겠지만 식도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위와 연결되죠. 그리고 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소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양 소장경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죠? 입에서부터 소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도 소박하게나마 해박적 구조를 인식했기 때문에 오장이라는 표현과 육부라는 표현을 실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실체적인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박적 실체와 100%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퍼센트가 한 60% 정도 이하로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8번만 가지고도 이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식도에서부터 소장까지의 관계를 만약에 현대 의학의 교과서를 찾는다면 어느 교과서 챕터에서 이 문장을 찾게 될까요? 예. 소화기계에서 찾겠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양 소장경은 사실은 이 위장관의 소화 기능에 관련된 초기 상부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러한 구조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와 관련된 태양 소장경의 경맥병호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위장과 상부 위장관의 구조는 인식했지만 상부 위장관과 관련된 경우 체계는 아직 태양 소장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부 위장관과 관련된 경맥의 병호를 어디 가서 찾아야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식도 변화, 그다음에 위장관 변화, 소장의 변화에 관련된 병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명추 사기 장부 병용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추 사기 장부편에 소장의 병이 있는데 물론 이 소장의 병을 또 오늘날 말하는 이 돌창자 영역의 이 음식 소화 과정에 국한해서만 소장의 병으로 국한하진 않아요. 옛날 사람들의 소장의 병은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동통성 질환 그리고 그것이 또 아랫배와 관련된 성기병증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 병증이 있을 때 소장병이라고 했는데 이 소장의 병을 어디서 치료합니까 했더니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수태양 소장경의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수태양 소장경에서 치료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영추 사객 장부병의 편에서는 이러한 병조차도 수태양병이지만 치료는 어디서 해요? 하거라고 하는 조경맥 위경의 족삼리 아래에 육촌에 있는 경혈에서 치료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설명했겠지만 육부하합혈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등장했다는 거죠. 경혈학 촌론 시간에도 이미 소개했고 수양맥 대장경 설명할 때도 육부하합혈을 언급했고 조경맥 위경에서 족삼 설명할 때도 육부하합혈을 언급했어요. 이렇게 경맥을 달리하면서도 이 말이 반복한다면 얼마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렇듯
사기장부병행편에서는 미처 태양 경맥이 소장이라고 하는 영역은 경맥 유주로 파생시켰지만 결국은 병호에서는 제대로 태양 소장 경맥에 놓여 있는 경혈들이 이러한 병증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대체제로서의 소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정한 경혈 하나를 다리에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교롭게도 조경명 위경, 속태인 비경이 위장관을 위주로 하는 병증에 주로 치료적인 경혈들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아마 인식을 아마 이미 했을 건데 그러한 결과로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죠? 실질적인 것, 임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것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자꾸 모색을 해야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론 체계를 고려해서 그만큼을 일종의 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나 아니면 다른 방법론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하지 못한 채 경락의 명칭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경락의 이러한 유주분포를 단순히 암기해 버려서 이걸로 병증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각주 구검 아니면 교환 과즙 등 과장된 아니면 오류로 결과 임상적 오류로 그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수태양 수장 경맥의 유주 분포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경맥 병우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쪽 영역이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보면 뚜렷하지 않지만 옛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언급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황룡산 교수가 저술한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이라는 책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장부 병행편에서 소장병은 학어를 치료한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말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치료할 때 그 증상이 가장 최적의 조건의 경맥이 무엇이냐는 거는 결국은 경락의 유주 조건이 아니라 경맥의 병우 조건에서 해당 경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침하고 가래 끓고 호흡곤란 증상이 온다면 그 증상은 당연히 가슴우리 공간을 대표하는 경맥으로서 치료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수장경 등은 경맥의 유주 분포의 특징상 인체의 상부이고 그리고 그런 상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비교해서 병증 모델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태양 수장경 가지고 소장병 치료한다라는 발상부터 할 게 아니라 수태양 소장경이니까 적극적으로는 어깨 질환, 부수적으로는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하면서 결국은 인체의 상부병증 뭐 그렇게 생각하면 흉격 부위의 호흡기 질환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여러분이 육기병증에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사유의 과정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한론을 지금 막 배우고 있거나 뭐 조금은 숙지했거나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상한론이 결국 육기의 변증 모델을 쓰는데 육기가 결국은 얘기할 때 외감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왔을 때 태양이라는 공간으로부터 병증의 초기 모형, 병증 모델이 표증과 급증, 실증으로 등장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감염 질환의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수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징과 육기라고 하는 태양의 병증의 병기의 속성은 결합이 된다라는 점으로 고대 한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수태양 소장경의 영역의 공간적 특징까지를 비교해보면 호흡기 질환까지 연결해 볼 수 있더라. 그러면 1순위가 뭐였어요? 이비인후과. 어깨 질환이었죠. 1순위 어깨 질환. 2순위 이비인후과. 3순위
호흡기. 그렇게 내려오다가 뭐 마지못해서 소장병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이러한 수태양 소장경맥의 판단 과정에 유익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처 모른 채 여러분이 거꾸로 올라간다면 매우 황당한 치료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와 그 다음에 사암침법을 이용한 오수열의 활용법들이 바로 이러한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히려 마이너한 거 가지고 메이저한 것으로 바꿔서 임상을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저명한 의학자였자 유명한 사람 중에 서춘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의사학 시간에도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장과 소장을, 그러니까 맥진과 관련한 오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맥진 들어봤나요? 특히 맥진에서도 촌구맥진, 손목을 맥진하는 거였죠. 그래서 손목에서 촌, 관, 척이라고 하는 세 부위를 나눠서 촌 부위는 심장, 관 부위는 촌 부위는 심장이나 폐, 관 부위는 비장이나 간, 척 부위는 신장이나 뭐 명문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손목의 맥진을 통해서 인체 5장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표부와 심부를 각각 나눠서 표부에서 5장을 표와 심을 나눠서 심부에서는 5장을 측정하고 표부에서는 6부를 맥진을 한다라는 식으로 분류해서 촌부에서는 소장이나 대장, 관부에서는 비장이나 또 뭐가 되겠죠? 예, 갑자기 멍 때리네. 예, 담장, 쓸개. 그다음 척부에서는 뭐 방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삼초 이런 거를 진단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죠. 이게 아마 여러분 황제 내경 이후에 여러분 저기 뭐 맥경이라든지 아니면 난경에서 언급되면서 의학 입문에도 등장하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과 1, 2학년 때 의학 입문을 학습했다면 제가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다라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원칙이 돼서 이후에 한의 임상에서는 대장과 소장을 양쪽 촌부에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춘보 선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서춘보의 명성에 비교하면 이러한 비판이 일반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현대로 와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의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맥진을 한 사람 역시 촌부에서 대장이나 소장의 맥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맥진의 임상적 경험이 정말 깊어진 이 저명한 맥진 의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서춘보와 함께 동일하게 비판을 해요. 실제로 쓸모없어서 난 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 뭐죠? 관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은 관념적인 것을 왜 원칙과 원리가 깊은 것이냐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서춘보의 개념인 거고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계속 설명하고 있는 수태양 소장경에서 수태양경과 소장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중국 친구 학습사 대강과 같은 책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학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수태양 랑맥 역시 수태양 경맥에 종속되면서 수태양 경맥에 강조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랑맥적 특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랑맥의 병호부터 먼저 소개해 보면 실과 허로 나누고 있는데 실하면 관절이 이완되고 팔꿈치를 쓰지 못한다. 허하면
사마귀와 같은 종창,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생긴다. 라는 식의 약간 외과적이거나 피부과적인 표현의 병증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병증의 원인을 뭐 후대 의가에 따라서는 소장의 진액의 뭐 조절의 문제, 뭐 아니면 뭐 소장의 뭐 여러 가지의 병리적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병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와서 여러분이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어깨가 아픈 것을 소장의 장부에 병변이 생겨서 왔어요라고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합당한 문제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옛사람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이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또 거꾸로 소장과 관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병증 모델은 잘못된 거라 아예 우리는 배우지 말아서 이것은 무시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한의학을 또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스테안 경맥의 병우를 경맥의 병우, 락맥의 병우로 볼 때 옛사람들은 어떠한 병우를 스테안 경맥의 병우로 분류하려고 노력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현재판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데 스테안 경맥의 병으로 분류해서 치료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으로 스테안 락맥의 병증 모델과 유주 분포를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태한 경근의 유주 분포 역시 이러한 토대를 통해서 주로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좌쪽 손목에서 손 뒤꿈치로 올라가는 좌쪽 손목 평근, 그 다음에 좌쪽 손목 평근이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평근 등의 이런 근육층, 그 다음에 윗팔 세 갈래근의 한 갈래, 그 다음에 어깨세모근의 뒤쪽 갈래, 그 다음 어깨 주변을 지배하는 어깨뼈 근육들, 그 다음에 어깨뼈를 붙잡고 지지해주는 결국은 목에 있는 어깨 올림근 등이 수태형 경근에 대한 내용들이 될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 어깨가 주목이 됐기 때문에 어깨와 관련된 근육들을 다 분류해보면 여러분 뜬금없이 등세모근, 그러니까 넓은 등근도 어깨와 관련된 대표적인 근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넓은 등근이 무엇을 하는데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들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전환이 안 됐네. 화면 전환을 좀 해주고 다시 얘기할게요. 예, 어깨를 뒤로 펴고 굽힘, 어깨 편과 굽힘 운동에 있어서의 역할론이죠. 넓은 등근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일까요? 또 바로 이 역할 할 때도 같이 넓은 등근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할도 넓은 등근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모든 근육의 합은 뭐죠? 어깨 운동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넓은 등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깨와 관련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연쇄 효과와 같이 어깨 질환이 있을 때 넓은 등근에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와 같은 병리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 경맥이 허리 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식으로 한약적 경험이 확장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태양 소장경맥에 있는 일부 경혈들은 허리 엄자와 같은 엉덩이,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와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가 소장이 있는 아랫배기 때문에 소장과의 연결성 때문에 치료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가 어깨와 관련된 등허리 지역의 넓은 등근의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난 허리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후자 쪽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돼요. 실제 이러한 설명은 한약에서 이미 하고 있었지만 현대 의과학에서도 정형외과, 특히 기능적 의학을 전제로 하는 카이오프라틱과 같은 그 기능적 운동 관련 요법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겠지만 근막 경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근육들의 막이 하나의 경맥의 띠처럼 온몸을 연결하더라. 이러한 노선에 나와 있는 책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판 경맥 이론을 보완한 듯한 뉘앙스로 설명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테안 경근이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활용해서 드러나 있는 근육들이 나타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겨드랑이 아래에서 겨드랑이 뒤가 아프다고 얘기했을까? 예, 이해가 조금 이러한 근육의 토대를 통해서 경근의 유주분포를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죠. 당연히 수태양 경근의 유주분포는 손에서부터 어깨, 목, 얼굴, 특히나 측두부 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관자근, 귀 중심에 있는 근육층까지도 수태양 경근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맥의 경우들이 또 추가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수태양 소장 경맥의 유주 분포 그리고 그것의 경맥 병후 또 그와 관련된 락맥 병후, 경근 병후 등을 종합해 보면 수태양이라고 하는 병증 모델의 특징적인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구분을 놓고 경별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파악해서 결론은 뭐 위장관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는 이 구조와 심장의 연락 구조가 경별에서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놓고 수태양 소장 경맥의 이제 경혈들을 하나씩 나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소음 신경할 때는 이제 주로 이쪽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특히 안쪽 아래팔 피부 신경 영역, 그 다음에 그 안쪽 위팔 피부 신경 영역이 피부 영역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심층의 또 신경 영역들, 또 근육 영역들, 신경 영역들 등을 이게 층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자극 대상들, 그다음에 진단을 할 때 그런 통증과 관련된 신경적 특징들을 파악하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수소음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안쪽 영역이 수태양 쇠장경에서도 뒤쪽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소음 신경에 자침하는 자극의 대상과 수소음 신경에서 자극하는 대상이 체표면의 피부 영역에서는 신경적 분절로는 동등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결국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 영역은 주로 이런 얼라 너브 자신경 분지 안에서 체표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죠.